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민농업과학원 농업인 안전보건팀에 근무하는 김효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이제 농업 기술이나 뭐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교육 들으셨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꼭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 내용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강의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이제 농정원 선생님들께 진짜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농업인 안전재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농업인이 또는 그 가족, 농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농작업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또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걸려 넘어진다든지 또는 경운기로 운전하다가 부딪힌다든지 또는 쭈그려 앉아서 일하다가 또는 허리를 굽히면서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질병이나 또는 사고 등을 가리켜서 농업인 안전재해라고 하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제조업에서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산업재해는 직업병과 안전사고를 합쳐가지고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첫 번째가 뭐 건설 현장 추락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등에서 나타났던 뭐 여러 가지 직업병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재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근데 농업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농업인도 직업병이나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뭐 농약 중독이 있을 수 있고 근골격계 질환, 뭐 나중에 다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농기계 사고, 농기계 교통사고 등이 이제 농업에서의 산업재해에 해당되고요. 농업에서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농업인 안전보험법을 통해서 관리하고 이제 예방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면은 1인 이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할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4년서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될 텐데요. 2024년 뭐 3월경에 또는 5월경에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농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스마트팜 같이 이제 규모가 큰 농장을 만약에 운영하실 예정이시라면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어느 정도는 좀 확인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오늘 교육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안전관리를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현재 5인 이상 농업사업장,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사업장은 또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인 이하라면 사실은 가입해도 되고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5인 이상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 안전재해, 즉 사고나 직업병을 일으키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게 뭐 여기 글씨가 조금해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작업 자세, 고온, 소음 진동, 피부 질환, 온열, 그 다음에 안전사고 또는 분진, 열사병, 그 다음에 뭐 무거운 거 들을 때 허리 삐끗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유해 요인이고요. 이런 유해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나 사고 등을 주요한 질환이나 사고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해보니까 8대 농업인 안전재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전도 추락, 세 번째 농약이나 분진으로 인한 중독사고 등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쯔쯔가무시,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쯔쯔가무시증에 걸린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 안전재해입니다. 그 다음에 더위하고 자외선을 인하는 열사병, 그다음 농업인 교통사고, 농기계 교통사고, 그 다음에 농기계 사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8대 농업인 안전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재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농업을 건설, 광업과 더불어서 3대 위험 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외부에다가 얘기할 때 농업이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이 될 경우에는 즉 취미로 하거나
또는 심심풀이라는 농업이 아니라 진짜 돈벌이라는 농업일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독일이나 뭐 핀란드 같은 곳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만을 위해서 별도의 정부 기관,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위험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통계가 산업재해 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산업재해를 가지고 직종별로 분류해 봤을 때 전체 산업이 대비했을 때 전체 산업보다 약 1.5배에서 농업인의 재해가 2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과소포집된 경향이 있는데 통계에 따라서는 뭐 2배, 3배 더 높게 이제 농업인 안전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률 같은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이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이제 나중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농식품부와 연계해가지고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그 보험을 통해서 보상된 이제 사례 등을 모아가지고 사망률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만 명당 2.89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기반으로 통계를 내면은 1.08명만 사망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요 0.3명만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무려 약 2.7배, 2.8배 정도 일반 산업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금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한농대 학생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작업하다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사망 사고 한 건뿐만 아니라 농장에서는 이런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망 사고가 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농장에서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농사를 짓거나 또는 농촌에 뭐 5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결코 이제 아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농업인 안전재해가 어떠한 사례 등이 있는지 이제 스마트팜이나 또는 온실 등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농기계 사고입니다.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를 못 가져오고 제가 몇몇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팜이라 할지라도 트랙터는 운전하실 것 같아요. 운전을 하실 때 원래 트랙터는 브레이크를 도로 운행할 때는 양쪽을 연결하는 좌우 브레이크가 있는데 좌우 브레이크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한쪽만 밟는 그런 좀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운전하실 때 이게 다 실제 사고 사례거든요. 운전하실 때 도로를 운전하실 때 양쪽 브레이크를 왼쪽과 오른쪽 브레이크를 연결하는 작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 브레이크만 밟혔고 그 바람에 이제 그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신 경우입니다. 이게 다 실제 사고 사례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아마 스마트파밍이고 청년 농업인이기 때문에 경운기를 운전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농기계들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 즉 후진을 하다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잘 주의를 안 기울인 상태에서 경운기하고 벽하고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 사고가 발생을 안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발생을 안 했을까요? 사실 좀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같이 드리면은 대부분의 교육이나 또는 질문을 해보면은 이 농업인이 잘못했다라고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또는 벽이 있는지를 모르고 운전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세요. 근데 안전관리의 원칙은 그런 이제 작업자가 실수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깔고 들어가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농기계나 또는 시설물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가를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은 작업자가 실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했던 거는 경운기에 후사경이 없었습니다. 후사경만 있었으면 사실은 이 사고가 발생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스마트팜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또는 청년이시기 때문에 경운기를 사고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고 같은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농업기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여러 이제 청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리고자 이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예초기를 아마 예초기도 사용하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초 작업을 하다가 예초기에 날에 돌이 튀어가지고 이제 얼굴을 돌이 맞은 사고입니다. 예초 작업할 때는 항상 15m 이내로 접근 금지합니다. 사실 이게 다 있는 사고인데요. 자기 눈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보시면은 개인 보호구로서 안면 보호구, 예를 들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안경이라도 껴주셨으면, 보호 안경이라도 껴주셨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SS기 운전하다가 이렇게 뒤를 앞을 보고 운전하시다가 이제 사고 난 경우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사고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팜 하시다가 스마트팜 하시면은 이제 저도 좀 스마트팜 보다 보면은 좀 시설이 높기도 하고 농작물이 높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다리 또는 고소 작업차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 이 사고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인 게 높게 돼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추락사고들 또는 떨어지는 사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다리는 항상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두 번째,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일자형 사다리, 즉 이건 A자형 사다리고요. 이건 일자형 사다리입니다. 이런 일자형 사다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농업인들이나 급하실 경우에 운반하기 편하고 설치도 편하니까 이런 일자형 사다리를 가지고 위에서 작업하시다가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업용 할 때는 항상 A자형 사다리, 그것도 안전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다리가 벌려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핀을 말하는데 그런 안전핀이 달린 A자형 사다리 또는 이동식 비계,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게 되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쓰진 않았는데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자형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A자형 사다리가 3.5m를 넘어가면은 그 A자형 사다리 3.5m 이상에서는 작업하지 마세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게 3.5m 이상의 A자형 사다리에서 맨 위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하지 말라라고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안 나오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다리를 작업하시는 거 외에도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은 고소 작업대 아니면은 이제 이동식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보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실 개보수를 위해서 작업을 하실 때 또는 이런 사다리를 이용하실 때 작업하실 때 항상 안전모를 써주셔야 됩니다. 머리가 가장 취약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제 이동형 고소 운반 작업차에서 작업하실 때는 하네스를 매주셔야 돼요. 저도 불안불안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사례가 꽤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스마트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사례를 설명드리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냐면은 비 오는 날 이제 농로 작업을 위해서 슬리퍼를 신고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게 이분이 주위에서 사고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고 원인은 주의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걸 수도 있지만은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은 신발을 주위에서 신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신발 얘기를 하냐면은 농장에서는 청년 농업인이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의 신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농장이니까 당연하게 진흙이 잘 빠지는 골이 넓은 등산용 신발이나 골이 넓은 바닥을 갖춘 고무 장화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트랙터 바퀴를 생각하시면 돼요. 트랙터 바퀴를 보시면은 바퀴에서의 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흙이 잘 빠져가지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골을 갖춘 장화를 구비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이제 미끄럽고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딱딱한 바닥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골이 넓은 신발을 신으시게 되면 더 잘 미끄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 같이 딱딱하고 또는 딱딱한데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식당용 장화를 신으세요. 식당용 장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골이 넓은 장화가 아니라 그 골이 되게 자동차 타이어처럼 되게 좁게 돼 있어요. 딱딱한 바닥에 물이 있을 경우에 안 미끄러지려면은 자동차 타이어처럼 골이 좁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이제 앞으로 하실 거라면은 그 두 가지 신발을 갖춰가지고 작업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신발을 착용해 주시는 게 이런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고도 어떤 사고냐면 이제 고추밭에서 이제 어머님이 가시다가 고추줄을 못 보신 거예요. 그 바람에 넘어지시면서 이제 경운기 트레일러에 손을 부딪히면서 손이 이제 손뼈에 상처를 입으신 안전사고로 당하신 건데, 이 사고도 제가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은 이제 어머님이 안전하게 다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원적인 예방책은 이 고추줄의 색깔이 형광색이나 하얀색이 됐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스마트팜을 새롭게 설치하시고 새롭게 이제 가꾸시고 또 농촌 환경을 가꾸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첫 번째가 농촌은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안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런 작물들이나 또는 잎들에 가려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또는 장애물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팜 내 또는 스마트팜 외에서 장애물이나 또는 이러한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잘 보이는 색으로 형광색이나 그런 스티커 같은 걸 붙이시거나 또는 이런 줄 같은 거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면은 반드시 색깔을 고려하셔가지고 밝은 색 또는 형광색 또는 재기반사 소재라고 하죠. 빛이 비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소재로 된 어떤 줄이나 또는 스티커 또는 자재 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부분의 좀 농업인들이 좀 이거랑 좀 상관없지만은 옷 등을 입을 때 일반적인 그냥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근데 외국의 농업인 특히 유럽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용 작업복이 따로 있습니다. 작업복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농업인은 검은색 옷이나 뭐 때가 잘 안 타는 옷 입고 다니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이 작업복이 있는데 작업복이 농촌이 어둡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의 이제 팔 끝이나 또는 몸 부위로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소재를 덧붙인 그런 농작업복을 다 따로 입으세요. 유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 농업인이시니까 그런 쪽도 스마트팜을 하시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실 때 농업인의 안전사고나 직업병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고도 제가 좀 되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트랙터를 농기계에서 내리다가 농기계를 바라보지 않고 트랙터를 등진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트랙터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거나 또는 발판에 기둥이 묻어 있음으로 인해서 미끄러지셔가지고 엉덩이뼈를 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엉덩이뼈 다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이런 경우 대부분 다 이런 경우시고, 항상 제가 이 사고 사례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이제 스마트팜도 농업기계를 운전하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농업기계 운전하실 때는 항상 3차, 하차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승할 때 농기계를 보고 탑승하고 내릴 때도 농기계를 보면서 내리셔야 돼요. 농기계를 등진 상태에서 내리시면은 이런 사고 발생합니다. 아까 전에 사고율 좀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런 사고 사례가 단순하게 나한테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농업은 재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이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재해 사례를 전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사고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제 감전하고 절단이 사고가 있는데 이 경우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사고예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귀농한 청년 농업인 부부였어요. 근데 논에서 양수기로 물대다가 감전사고로 두 부부가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양수기로 작업하다가 감전사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팜도 전기 자재를 많이 다루는 이제 장목이고, 이제 스마트팜이라 제가 알기로는 축산 스마트팜도 있다고 들었는데, 축사에서 이제 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전기 이제 뭐 어떤 설비 중에서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이 경우도 되게 흔한, 그러니까 가끔 일어나는 사고 케이스인데, 안에 회전체가 있습니다. 근데 회전체가 있는데 정비할 때 시동을 안 끈 상태에서 손을 집어넣었다가 손이 회전체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원칙은 정비 시에 시동을 정지하고 보호장갑 착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고 사례를 왜 이제 갖고 왔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외국인 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안에서 사장님이 이제 농장주가 회전체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기계가 멈춰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기계를 켜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 안전수칙을 이제 할 때에는 앞으로 혹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어떤 안전표지나 그런 것들도 같이 비치를 해주셔야지 그런 사고 등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약 중독입니다. 이제 농약을 아마 스마트팜이라서 직접 살포 안 하고 기계식 분무기나 또는 포그 같은 이제 자동화 분무 시스템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뭐 이제 어떤 농업인은 그런 자동 분무 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등치명 분무기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농약 살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농약 살포할 때 방제복 착용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방제복 착용하면 엄청 덥죠. 그러니까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폭염시에 온열 질환의 특성과 농약 중독의 어떤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폭염시에는 반드시 농약 살포를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원하고 이제 좀 해가 떨어진 다음엔 이제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농약 살포나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농약 살포를 직접 하신다면은 방제복을 입고, 지금이 이제 사진이 보시면은 방제복을 입고 농약 살포를 하는 겁니다. 방제복 입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스마트팜 운영하시면서 직접 농약을 살포하신다라고 하면은, 즉 전진 살포보다 후진 살포. 왜 그러냐면 전진 살포하면서 농약 잎사귀에 묻게 되고, 잎사귀에 묻은 농약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작업자의 몸을 다 농약을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후진 살포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지금처럼 즉 보호구를 착용하실 때는 방진 마스크 장갑을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 이런 면 마스크 같은 거는 착용이 안 됩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혹시라도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배기구가 있는 마스크를 구매해 주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기구, 이게 어떤 마스크 보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플라스틱이 꽂혀져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들이쉬는 숨이 더 잘 빠지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 부담이나 또 호흡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마스크고요. 작업용을 마스크를 이제 농약 살포할 때나 또는 다른 작업하실 때 분진 마스크를 구매하신다면은 이런 배기구에 있는 마스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농약을 직접 살포는 안 하시더라도 아마 농약을 분무기나, 그러니까 자동 살포기나 포그 같은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농약을 직접 희석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농약을 살포할 때만큼이나 사실은 희석할 때 농약이 엄청 노출이 돼요. 제가 겪은 케이스인 경우인데, 제가 20년 전에 귀농하신 청년 농업인 시설하우스 가서 이제 농약 살포하는 광경을 같이 처음부터 쭉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농약을 살포하시는데 이런 가루 농약을 쓰셨거든요. 근데 가루 농약을 희석한다고 물속에 넣은 다음에 맨손으로 휘저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신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절대로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무장화를 꼭 쓰셔야 되고 분재, 가루농약이나 그런 거 사용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석을 하실 때 맨손으로 희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무장화를 껴가지고 희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경우 이제 농약이 비싼 농약들이 있거든요. 특히 시설하우스 농약 같은 경우에는 화해 농약 같은 경우에는 비싼 농약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헹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헹구면서 고농도의 농약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무장갑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사고, 기타 농업인 안전사고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사실 이것도 소소한 경우긴 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선반장 위에 생각 없이 놔두셨다가 무거운 물건이 망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발가락을 상처를 입으신 사고,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고거든요. 이런 것도 다 농업인 안전재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걸로 무거운 물건, 장비는 항상 아래쪽에 보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시설하우스를 이제 직접 하시다 보면은 시설하우스 자재라는 게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끝부분이 날카롭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단 부분이. 사실은 이런 절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쿠션, 제가 잘못 쳤는데 쿠션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시로라도 테니스공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있겠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찔리거나 또는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농작 안전사고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전체에는 반드시 고정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이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은 시설하우스에 측창을 올리셨어요. 근데 측창을 올리는데 측창 해전에 고정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농업에서 이 시설이나 또는 장비 등이 작업자 안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회전장치를 만약에 시설에 설치하신다면은 반드시 고정장치가 있는 회전장치를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엔진 회전체의 사용 전후로는 반드시 전원을 끄셔야 된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톱이 아니라 이제 회전날이죠. 회전날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려다가 팔에 자상을 입으신 경우예요. 회전체 작업을 하실 때는 사용 전후로 다른 작업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원을 오프를 하셔야 된다. 끄셔야 된다. 그 원칙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 보호장치,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농업에서 이제 발포인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처음에 판매할 때는 이런 회전체가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전체가 있는데 회전체 방호장치 등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정비하기도 어렵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도 어려우니까 농업인들이 방호장치를 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호장치가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그거 빼지 마세요. 불편하시더라도 껐다 정비할 때는 엔진을 꼭 끄고 제거하시더라도 다시 사용하실 때는 항상 방호장치를 끼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부주의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이제 시설하우스를 정비하는 중에 이제 맨손으로 작업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회전하는 이제 물체에 이제 얼굴을 좀 맞으신 경우인데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좀 여기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농하시는 분들 또는 농사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옷을 어떻게 입으시냐면요. 덥잖아요. 농작업장이. 그러니까 옷을 헐렁헐렁하게 입으세요. 난방이나 그런 것처럼. 근데 옷을 헐렁헐렁하게 입으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헐렁헐렁 거리는 옷들이 이런 회전체 같은 데다가 끼어가지고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손이나 다리가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 또는 이런 농기계를 오래 안 지신 분들은 절대로 옷을 헐렁헐렁하게 입지 않습니다. 긴팔 옷을 입더라도 항상 여기 소매가 고무줄로 처리가 돼 있다든지 또는 바지가 고무줄로 처리가 돼 있다든지 그렇게 옷을 꼭 입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옷을 입으실 때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골적계 질환인데 이제 스마트팜은 기계화가 되고 또 이제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근골적계 질환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농업인의 상당수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가 사실은 근골적계 질환입니다. 저희 서울이나 도시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걸어 다니실 때 딱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걸어 다니세요. 근데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 걸어 다니시는 거 보면 유모차 끌고 다니시거나 허리나 어깨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돌아다니십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요, 농촌에 계신 어머님들이 더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아마 스마트팜을 하시면서 농작업을 하실 때 양액 재배나 베드 위에서 작업을 하실 거니까 지금처럼 쭈그려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쭈그려서 하는 작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색한 작업 자세, 예를 들어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린다든지 또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손을 쭉 핀다든지 하는 작업 자세로 작업을 하실 거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어깨나 또는 허리, 무릎이 아프시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농업인 안전 365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근골적계 질환 예방 치료라든지 또는 작업을 분담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상태가 쭉 10년, 20년, 30년 동안 쭉 이어지면은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작업을 하시면서 30년, 40년 작업하신 할머니들이, 쭈그려 앉아서 작업하신 할머니들이 체형이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작업 관련 질환 중에 열사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설하우스에서 작업하시다가 이제 이것도 실제 사고 사례인데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사고 사례를 좀 설명드리자. 사고 사례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10년 전에 어떤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에 수확 시기가 왔어요. 근데 수확 시기가 왔는데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을 인근에 있는 70대, 80대 할머니들을 불러가지고 열 몇 분을 부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온도가 엄청 뜨겁고 습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장주 분께 여쭤봤어요. 이거 중요한 게, 오늘 이분 할머니 한 분이라도 쓰러지시면은 더 힘들지 않겠냐 하니까, 사실은 농장주 분께서도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나 일하신 분들이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사고가 이제 좀 가끔가다 이제 발생하는 경우긴 한데, 그래서 첫 번째가 원칙은 WBGT 온도 측정할 작업 시간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시설하우스 이제 스마트팜을 설치하신다면은 좀 추가로 비용이 약간 더 되긴 하겠지만은 반드시 그늘이 있는 휴게소를 같이 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작업, 이게 WBGT 측정기인데요. 이제 시중에서 10만 원에서 10만 원 내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WBGT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데,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폭염시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보고 작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냐면은, 자, WBGT라고 하는 온도, 습도 등을 통해 가지고 측정되는 온도 지표를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WBGT가 31.4도다. 근데 작업이 경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앉아서 서서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작업.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오이 수확이 되겠죠. 오이 수확하는 경작업을 했는데 온도가 경작업을 하는데 31.4도다 하면은 1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30분은 쉬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5도다. 그러면은 무조건 45분 이상 휴식을 해야 됩니다. 15분밖에 작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 이제 기준에 나와 있고요. 이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WBGT 측정기라는 거를 시설하우스 안에 놔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하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작물의 생육을 위해서 안에 온습도 조절 장치나 또는 온습도 측정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신 내용 보니까 농업의 미래가 청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농업의 미래 청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농작물이 중심이지만은
농작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없다면 농작물이 아무리 잘 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해서 좀 드리는 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스마트팜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추가해서 WBGT 측정 장비 등을 작업장 내에 비치하셔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작 관련 질환 중에 피부병이 있는데 아마 농작물을 이제 다루다시다 보면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물론 스마트팜이니까 크게 해당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피부 질환 같은 거 안 알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피부 질환도 농업인 안전제거든요. 그래서 순립다기 장갑이나 또는 긴팔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긴팔옷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무장갑이나 그런 거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착용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분진입니다. 분진도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흔히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라고 해가지고 대기 중에 미세먼지 경보가 났을 때 농업인들 대부분의 농업이 이렇게 행동하세요. 미세먼지 경보 발령 났을 때 읍내 나가실 때 마스크 쓰세요.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 그때 코로나 되는 후에 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은 근데 정작 이런 작업하실 때 마스크 안 쓰세요. 근데 거꾸로 측정을 해보면요.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에 들이마시는 미세먼지 양보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인은 사실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났을 때뿐만 아니라 작업하실 때도 다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근데 마스크 안 쓰시는 게 깝깝해서 안 쓰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기구가 있는 하얀색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배기구가 있는 마스크를 쓰시면은 이제 호흡을 하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이 수확하는 그림입니다. 오이가 가시작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할 때 먼지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수확하실 때도 오이 수확 같은 거 수확하실 때 손으로 직접 수확하신다면은 직접 수확하시겠죠.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팜 내부로 트랙터가 들어갈는지 사실은 저도 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시설하우스 내부로 트랙터가 들어간다면 마스크를 당연하게 써야 되고요. 특별하게 더 주의할 점은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철에 경운정지 작업을 위해서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문제가 됩니다. 겨울철이니까 양쪽 측창을 다 닫고 밀폐된 환경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엑셀 엔진을 세게 밟아주는 경운정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디젤 엔진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음인데 스마트팜을 하시면서 이제 농기계를 많이 다루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이 대규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로 인한 소음 관련된 사례 등은 보고된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농업이 대규모화되고 또 농기계를 많이 다루시면 다루실수록 이 농기계로 인한 청력 손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하게 외국 같은 데서는 이 농기계를 대규모 농업이니까 농기계를 하루 종일 다루다 보니까 청력 손실이 문제가 되게 되고 귀덮개, 귀마개를 하다못해 이런 어린애들까지 사용하도록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됐나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농기계를 만약에 자주 운전하시는 분이랑 첫 번째가 스마트폰 보시면은 소음량을 측정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짜 앱들도 있고 1,500원, 1,300원 하는 1달러짜리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셔가지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소음이 노출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귀덮개, 귀마개를 쓰시는데 사실 귀덮개, 귀마개가 제가 좀 이게 추천을 드리면서도 제가 되게 이거 주의해야겠다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수신호 활용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귀덮개, 귀마개를 쓰면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비해가지고 수신호를 같이 하는 동료 작업자하고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제 슬라이드를 이 안전사고 사례 등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더 추가해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인 미만 농작업장에는 산재보상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원하시면 가입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농장이나 자영농장주, 그러니까 자영농장주는 산재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영농장주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농협에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정책보험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새롭게 농장을 운영하실 거라면은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이제 농장에서 이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들, 뭐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괜찮은데 하루라도 채용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같은 분들을 위해서 농업인 근로자 보험 같은 경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해야지 혹시라도 첫 번째가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경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틀리죠? 내용이 드렸던 내용이랑. 이 강의가 사실은 저는 청년 농업인들이나 또는 귀농하신 분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